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학예 1급 자격 연수를 두 챕터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된 김환입니다. 이렇게 비록 비대면이고 또 녹화 강의의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가 바로 이제 특수 사진 촬영의 이해라는 과목으로 저한테 의뢰를 주셔가지고 제가 특수 사진 촬영의 이해에서 VR 사진, AR 사진 하고요. 그 다음에 포토그래메트리와 타임 슬라이스 촬영 이렇게 4가지 정도 의뢰를 받아서 제가 하루 2회차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여러분들 지루하시지 않게 그리고 좀 재미있게 그리고 좀 최신 트렌드, 최신 경향들을 함께 섞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최대한 좀 쉽고 재미있고 좀 유익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좀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VR 사진이나 AR 사진 그리고 또 포토그래메트리 결국은 우리가 그 가상현실상에서 재현되는 어떤 이미지, 영상과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VR 사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 VR 사진에서 좀 더 나아가면은 그거를 어쨌든 프레임 단위로 촬영을 해가지고 재현되는 게 결국 VR 영상이니까요. 그래서 이 VR 사진이라든지 VR, AR 그리고 포토그래메트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유기적으로 좀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게 이제 학예 자격 연수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데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지루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VR 사진이나 AR 사진 그리고 포토그래메트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결국 메타버스다, VR이다, 이런 류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결국 그렇게 뭔가 제작이 된, 크리에이션 된, 결과물이 어디에서 재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결국은 HMD라고 불리우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재현되는, 그리고 내가, 고개를 까딱거리거나, 고개를 어떤 각도를 좀 높이거나 낮추거나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것에 상호작용해서 우리가 보통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즉시적으로 반응해서 그 해당 각도의 사진을 그 해당 각도의 영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몰입감을 얻게 되는 걸 우리가 VR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도 많은 탈도 많은 이 VR 기기에서 재현되는 어떤 결과물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맡은 챕터가 2개죠. 이 오전 시간에는 VR 사진과 AR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오후에는 이제 포토그래메트리하고 타임 슬라이스 촬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연속적이다. 연속적인 내용으로 좀 다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VR 사진이라는 주제로 좀 접근을 합니다만, VR 사진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VR 사진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토그래메트리를 활용을 해서 VR의 어떤 이미지나 상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 어떤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VR 사진이나 포토그래메트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VR 사진이나 포토그래메트리 또는 AR 사진 이런 것들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가상의 플랫폼상에 여러분들이
찍은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HMD를 써가지고 보든 아니면 유튜브 VR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면 디스플레이를 보든 뭐 그런 형태로 소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플랫폼에 올리는 것까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제가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려 보고 싶은 것은 메타버스 상에 여러분들의 이미지나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뭐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손쉽게 네, 적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진을 찍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을 하느냐에 대해서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VR, AR, 포토그래피에 대해서 바로 이론적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VR 사진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VR 사진, 여러분들 VR 사진 좀 생소하실 수가 있으신데 사실은 저도 조금 생소합니다. 사실은 VR 사진보다는 VR을 바탕으로 한 영상이죠. 네, 영상이 주요하게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 VR 사진하고 영상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VR 사진이 됐던 VR 영상이 됐던 결국 우리가 리얼리스틱한 씬이나 아니면은 좀 뭔가 상상 속에 그런 창조된 애니메이티드된 뭐 그런 씬을 360도 파노라마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뭔가 VR 기기를 사용해서 봤을 때 뭔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VR 사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가상현실 사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360도의 원형 또는 구면 보기를 포함하는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이고, 여기서 이제 인터랙티브 파노라마 또는 뭐 이머시브 파노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인터랙티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고개를 오른쪽으로 들면 오른쪽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겁니다. 네, 그런 어떤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진을 우리가 이제 뭐 VR 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VR 사진이라고 하면은 360도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포토스피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또는 뭔가 그 구형 사진, 네, 이 어떤 구체 형태의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대화형 파노라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몰입형 파노라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VR 사진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앙 위치를 중심으로 회전을 할 때 보이는 전체 장면을 하나의 이미지로 캡처하거나 또는 생성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뭐 기술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제품이 많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널리 알려진 카메라라고 하면은 인스타360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스타360 같은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면은 정말로 손쉽게 네, 360도 구형의 이미지와 영상을 손쉽게 취득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 360도로 네, 인스타 360으로 촬영된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손쉽게 360도 영상을, VR과 같은 영상을 얻으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further. 자,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는 180도 카메라 두 대가 이렇게 구형의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렇게 그 180도에서 360도로 촬영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카메라이고, 지금 현재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360도 촬영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은 물론 영상까지 촬영이 가능한 것이죠. 자, 360도 촬영을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을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촬영 후의 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이런 VR 헤드셋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인터랙티브한 상호 반응형 사진 또는 영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요. 지금 보신 것이 이제 뭐 VR 사진, VR 영상의 대표적인 아주 대중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VR 사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방금 보셨던 인스타 360과 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장의 사진을 뭐 보통은 30도 이내 각도에서 찰칵 해서 그 사진들을 스티칭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스티칭해서 붙여가지고 360도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를 쓰기도 하는데, 그걸 우리는 포토그래메트리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 포토그래메트리는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토그래메트리도 상당히 재밌고 실제 요즘에도 상당히 핫한 기술이고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완성된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의 이미지는 완전히 컴퓨터가 생성한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찍은 리얼리스틱한 씬을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가 뭔가 제네레이팅한 합성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R 사진의 키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 이것도 하나의 핫한 주제이기도 하죠.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얘기하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바탕이 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고개를 움직이시는 것에 따라서 그 씬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씬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역의 씬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몰입감이죠. 몰입감을 얻게 되는 이머시브한 익스피리언스를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보통 대부분 이런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2D 디스플레이에서도 얼마든지 이 VR 사진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우스 클릭으로요. 예를 들어서 올려놓은 VR 사진 하나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VR 사진을 하나 열었는데요. VR 사진의 형태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우스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서 움직이시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360도로 위아래까지 위아래까지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진을 우리가 VR 사진이다. VR 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60도로 이루어진 사진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시야를 이동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헤드셋을 쓰시고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 해당 씬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다 더 몰입감을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동일한 사진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헤드셋은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가장 대중적인 가장 저렴한 헤드셋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요 헤드셋으로 지금 이 동일한 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2D 디스플레이에서 봤던 이미지를 오큘러스 퀘스트 2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큘러스 퀘스트 2에 들어온 상태이고요. 제가 아까 디스플레이로 봤던 웹사이트를 그대로 보시는 것과 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한 상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동일한 영상을 제가 띄워놓은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3D로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R 사용을 클릭을 하고 VR 360도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우스로 조작해서 움직였던 것을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고개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또는 위로 아래로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는 것으로 또 얼마든지 제가 실제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머시브한 익스피리언스를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VR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VR 사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고요. VR 사진이 결국은 360도 사진, 그리고 뭔가 좀 파노라믹한 사진을 얘기를 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제 파노라마 사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사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은 좀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수평으로 길다란 그런 연속적인 시야의 이미지를 캡처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때로는 뭔가 와이드 포맷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영상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과거에는 4:3 비율의 약간 스퀘어 타입 형태의 그런 영상을 SD 텔레비전에서 보셨다면 우리 HD TV부터는 16:9의 가로 세로 종횡비를 가진 길다란 그런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16:9 화면이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서 보시면은 좀 더 넓은 형태의 와이드 스크린으로 여러분들이 영화를 감상하시기도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광각이나 파노라마 사진 사이에 공식적인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광각은 일반적으로는 렌즈의 유형을 나타낼 때 광각이냐 아니면은 뭐 망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지요. 광각 렌즈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파노라마 사진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초광각 어안 렌즈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얻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이죠. 사람의 눈이 가진 시야와 같거나 또는 그보다 좀 더 넓은 큰 시야를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 가로로는 약 160도, 세로로는 75도 이상의 그런 시야 각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우리는 파노라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의 비율은 2:1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얘기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 이상인 경우에 우리는 흔히 파노라마 이미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이미지는 스트립과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일부 파노라마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종횡비가 4:1 또는 10:1까지 그런 넓은 파노라마 이미지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360도의 시야를 포함하는 그런 파노라마 사진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종횡비, 가로, 세로의 비율과 시야 범위는 모두 파노라마 이미지를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1700년대 후반부터 파노라마 사진에 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VR 사진에서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의 어떤 파노라마 사진의 역사를 논하는 거는 좀 더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고요. 아날로그는 좀 지나치고요. 예를 들면은 스테레오 사이클로그래프라든지 원더 파노라마 카메라라든지 다양한 형식의 아날로그 필름 기반의 파노라마 사진을 만드는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디지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사진에서 파노라마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일련의 사진들을 찍어서 함께 스티칭해서 연결해주는 붙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방법이죠. 그래서 디지털리 스티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짜 붙이는 거죠. 짜 붙이는 그런 연결 파노라마의 형태로 이 디지털에서는 파노라마 사진을 구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과거 아날로그 필름 시절보다는 훨씬 더 파노라마 사진을 구현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라고 뭐 말씀을 드려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바탕으로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좀 더 이어서 360도의 사진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을 VR에 활용하는 것. 그럼 결국 VR 사진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배울 포토그래메트리 역시 이렇게 디지털로 스티칭된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합치는 그 기법이 포토그래메트리가 되겠죠. 네, 뭐 포토그래메트리가 별건 아닙니다만 사실 근데 이제 포토그래메트리 쪽에서는 제가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손쉽게 좀 접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더 손쉽게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HMD를 써서 뭔가 실제 가상현실에서 구현되는 그런 영상이나 이미지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오후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디지털로 만들어내는 파노라마 포토그래피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여러 장의 사진을 연결해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듭니다. 뭐 다양한 형태의 스티칭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시는 것은 어도비 포토샵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스티칭 파노라마 옵션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만은 실린드리컬 내지는 뭐 스카이돔, 풀 스피어 또는 뭐 QTVR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스티칭 기법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일단은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 분류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린드리컬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연결시키는, 우리가 특히나 파노라마 사진들을 연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 실린드리컬 파노라마,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원통형 파노라마의 기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가상현실의 이미지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실린드리컬이 아니라 스페리컬 파노라마, 구형 파노라마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노라마 사진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카메라의 렌즈 있죠? 카메라의 렌즈의 입사 동공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면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Actually, there's a scale on the side of the panel head, and I know where my camera should be using the same lens, but I do this calibration process every time before shooting. I always have a light stand with me, and I put it in front of the camera, making sure that it's in line with the vertical line in the distance. When I pan around with the camera, it should stay in the same position. If it's not, I move the camera a little bit forwards or backwards. When it seems fine, I can be sure that there will be no parallax issues in the image and it will look perfect in 360. 카메라가 기준이 되고 카메라의 입사동공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삼각대를 가지고 30도씩 촬영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삼각대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씩 돌리시면서 파노라마 촬영을 하셔야 된다. 얘를 움직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삼각대를 움직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포토그래메트리 촬영을 할 때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거든요. 뭐 셔터 스피드라든지 조리개라든지 그 외에 뭐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토그래메트리 쪽 시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실린드리컬 방식, 원통형 방식이 되겠죠. 스카이돔 형식, 풀 스피어 방식 또는 뭐 QTVR. 이 QTVR은 이제 퀵타임의 버추얼 리얼리티의 쪽의 어떤 하나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스퀘어 타입, 사각형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촬영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 형태로 우리가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스티칭을 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바탕으로 파노라마 사진을 얻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장의 사진으로 파노라마를 구현하는 방법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과 같은 인스타 360과 같은 그런 카메라를 사용하셔가지고 촬영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촬영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으로 파노라마를 구현을 하는 그런 방법, 특히나 360도의 파노라마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떠한 하드웨어가 있는지 살펴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카타 디옵트릭 카메라의 형태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요 렌즈의 형태가 카타 디옵트릭 렌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렌즈하고 거울이 이 미러가 곡면의 형태의 미러죠. 이 미러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360도의 시야를 렌즈의 광학 장치를 바탕으로 반사하는 렌즈와 곡면 미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의 모양과 렌즈는 카메라가 단일 시점을 유지하도록 특별하게 설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 시점에서 360도의 씬을 얻으실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의 구성 설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일 시점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간에서 특정 스팟, 특정 지점에서 효과적으로 이미지화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카타 디옵트릭 카메라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 렌즈 대신에 미러를 사용을 해서 광선을 구부리기 때문에 이미지의 색수차나 디스토션, 왜곡이 거의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색수차나 왜곡이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360도 파노라마 씬이 한 번에 촬영이 되기 때문에 뭔가 동적인 장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폰으로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여러 장의 사진을 스티칭하는 형태로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는 그런 파노라마를 만들 때 뭔가 동적 씬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전체 파노라마에서 걸린다든지 뭐 그걸 일부러 의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식의 어떤 동적 씬에 있어서의 왜곡이나 어떤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는 한 번의 촬영으로 360도의 단일 지점에서의 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설계가 바로 이 카타 디옵트릭 카메라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형태는 이제 뭐 미러리스 카메라라든지 DSLR 카메라용 카타 디옵트릭 렌즈 시스템의 형태입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당연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찾아보시면은 뭐 고파노 마이크로 내지는 코게토 닷모가 같은 그런 다양한 제품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360도의 씬을 얻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점은 여러분들의 카메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최대 해상도, 최고 해상도로 촬영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고품질의 사진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